안녕하세요. 주니쌤입니다. 오늘은 2026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1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필기 파트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전체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기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함, 1997년 외환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함. 이거는 어떤 노인의 기여인가요? 1. 경제적 기여. 2. 정치적 기여. 3. 경제적 보상. 4. 사회적 기여. 5. 제도적 보상. 정답은 4번 사회적 기여가 정답이 되겠죠.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함.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함. 이것은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경제적 기여는 아니냐? 표준교재 16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의 기여, 경제적 기여가 나오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업체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나라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즉 산업체, 산업화 이런 말이 나와야 경제적 기여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기여의 키워드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치적 기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5번은 보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여를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신에게 맞는 음식보다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4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4번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고령화 사회 구분 중 고령 사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 이상 10% 미만인 국가. 2.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3.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4.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5.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 이상인 국가. 정답은 3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가 고령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골라주시고요. 2번은 뭐라고 하나요?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쵸? 4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이거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고령 사회는 무엇이냐?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다음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2.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3.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의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답은 4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4번이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로 해당이 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다 5번까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표준교재 47페이지에 보시면 분명하게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중 본인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2.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 본인이 부담한다. 3.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정답은 1번.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2번은 뭐가 틀렸죠? 시설급여는 15%가 아니라 20%가 돼야 되겠고, 재가급여가 15%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4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틀렸죠. 비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00% 발생하죠. 그리고 5번은 통합회계가 아니라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병원의 동행,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 이것은 어떤 표준 서비스 유형인가요?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인지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상담자, 3. 관찰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관찰자가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관찰, 파악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노인의 인권을 고르시오. 보기를 보면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보거나 즐겨하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이것은 노인의 어떤 욕구일까요? 1. 건강권. 2.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3. 교류 소통권. 4. 자기결정권. 5.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정답은 3번 교류 소통권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2025년에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왔다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시험 보고 와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만남, 그러니까 소통이죠. 의사소통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은 교류 소통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 1. 방임, 2. 유기, 3. 경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가 정답이 되겠죠. 제 유튜브 요점 정리 잘 보신 분들은요. 이 학대 유형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절대 안 틀리실 겁니다. 이 전기, 수도, 가스, 물, 음식을 끊어. 즉 책에는 단절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단절한다 이런 끊는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신체적 학대다. 그렇죠?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킨다. 이것도 역시 신체적 학대고 감금시킨다. 통제한다. 이런 말 나와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때리는 것만 신체적 학대라고 공부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방임은 뭡니까?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돈을 주지 않거나, 그쵸? 공과금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방임에 해당이 되겠죠. 유기는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시설이나 요양원에 입소시켜 놓고 연락을 두절시키고 주소를 바꿔버리고 보호자들이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배회를 방관하거나
그래서 실종 노인이 돼버리는 그런 것도 역시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학대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그 돈을 써버리거나 유언장을 날조, 대출 계약서를 날조하거나 변조하는 거는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의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방해한다가 먼저 나오죠. 친구를 만나는 걸 방해한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경조사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준이쌤 학대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학대 유형 정리 잘 되어 있는 요점 정리 있습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직원과 상의한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장기요양요원 이건 누굽니까? 요양보호사를 말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주는 센터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편이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하시거나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직원과 상의할 필요는 없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대상자 가족 웬 말입니까? 그리고 4번은 국민건강보험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고용과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뭐 노동부라던가 또 인권적인 침해를 받았다. 인권위원회라던가 이런 쪽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5번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지 요양보호사의 부당한 대우랑은 관련이 없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할 때 대처 방법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5.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이 요양보호 대상자가 이렇게 성희롱 당할 때 대처 방법으로 여기에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1번부터 4번은 아니죠. 업무를 바로 중단하면 안 되고 그렇죠? 2번은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하는 거 아니죠. 시설장에 우선 보고를 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요. 4.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완전 강철 멘탈이네요. 반응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또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4.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3번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업 윤리 이런 윤리 말 들어가는 문제 나오면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말 고르시면 대부분 정답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요. 동료 요양보호사 경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2번은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요. 이것도 우리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은요, 자기결정권. 근데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5번, 타 직종과 협력을 해라.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번이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정답은 5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5번이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처럼 알고 있는 업체를 구매하도록 권유, 알선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사례금 받아서도 안 되고, 직접 구입하지 말고 보호자나 대상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게 제일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5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바닥, 다섯 손가락에 저림과 통증 증상이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된다. 정답은 5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된다. 5번이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라고 해야겠죠. 심해진다. 2번은요, 손바닥 다섯 손가락에 저림과 통증 증상이 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손바닥 저림 맞아요. 근데 다섯 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부터 넷째 손가락까지만 저림과 통증 증상이 있고,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요, 정중신경, 신경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나 통증은 없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 틀렸습니다. 3번은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아니라 손목 밑으로 손바닥 손가락에 저림 감각이 있다라고 해야겠죠. 4번은요,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아니라 손등을 서로 맞대면 이제 팔꿈치가 아니라 손가락과 손바닥에 통증, 저림 증상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 시험 너무 잘 나오니까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16번. 다음 팔꿈치 통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굽히고 펼 때는 통증이 감소한다. 2.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 3. 외측 상과염은 골프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 4.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완화된다. 5.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어깨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증가한다 라고 해야겠고, 3번은요,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하죠. 골프 선수는 내측 상과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경우 완화된다가 아니라 악화된다. 그리고 5번은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어깨 관절이 아니죠. 팔꿈치 밑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이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러면 안 되죠. 항생제는 균 감염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먹는 것입니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은 증상이 있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공동, 이렇게 수건이나 빗을 공동 사용은 안 되고,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경우 저 상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과 같다. 이거는 어떤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이 되나요? 1. 호흡법, 2. 긴장 이완 기법, 3. 심상 훈련, 4. 자신의 생각 변화, 인지 수정, 5. 환기법. 정답은 4번 자신의 생각 변화, 인지 수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책에 긍정적인 문구가 나왔어요. 저 사람이 나에 관심이 있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갈구는구나. 더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인지수정 또는 자신의 생각 변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호흡법은 뭐라고 책에 나와 있나요?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깊게 내쉬고 뱉으면서 가슴과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느껴라 라고 했죠. 긴장 이완기법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신체 어느 부위, 즉 하체면 하체, 상체면 상체, 의자에 편히 앉아서 힘을 10초 정도 빡 줍니다. 그러다가 힘을 갑자기 팍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심상훈련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아주 행복했던 편안한 기억, 이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기법은 없습니다. 문제 19번.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를 마시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설사를 시작하면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이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설사하는 대상자는 대장의 운동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죠.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가 잘 멈추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적은 음식을 설사하는 동안에는 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1번은 복근 강화 운동, 변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2. 카페인 음료 마시면 안 되겠죠. 더 설사를 하게 되고. 3. 우유를 마시게 한다. 이것도 설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변비가 되겠고요. 5. 설사를 시작하면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받아. 처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처방을 받아 복용하게 한다. 문제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2번이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권장은 안 되겠죠. 지금 독감에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치료제로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니까요. 4번은요,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 이거는 천식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아마 결핵에 걸린 사람이라던가 이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나 해당이 되지 인플루엔자랑은 관련이 없겠네요. 문제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보기를 볼게요. 앉은 자세 호흡,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의존성 부정이 나타난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1. 신부전, 2. 만성기관지염, 3. 결핵, 4. 빈혈, 5. 천식. 정답은 1번 신부전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들,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기관지염, 결핵, 천식 이 세 개 중에 많이 답을 고르셔서 틀리시더라고요. 왜 신부전이냐?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심장이 어떤 기능을 하죠? 수축과 이완, 피를 뿜어내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안일 부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심장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심장으로부터 들어와야 될 폐들이 역류를 해서 그 폐가 부어버리거나 폐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호흡곤란이라던가 호흡기계에 어떤 질환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앉은 자세 호흡, 기좌호흡이라고도 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쌤들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폐에만 피가 도나요? 우리 전신에도 피가 돌잖아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거기에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체 부종이 좀 많이 일어난다. 의존성 부종 나오면은 무조건 신부전이다라는 거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전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3.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4. 인대 탄력성이 증가한다. 5.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2번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죠? 골반은 넓어진다 라고 해야 되고 3.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5. 근긴장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23번.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체중을 조절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수분 섭취를 줄여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킨다. 정답은 2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이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실금이 뭡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 이게 요실금이죠. 그래서 이 체중 조절이라는 거는 비만을 예방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부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낮에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죠. 우리 배우신 것처럼 기저귀는 배설 습관을 사라지게 하고 남한테 너무 의존하게 해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3번 웃음요법. 선생님들 배에 힘을 이렇게 웃으면 배 힘 들어가죠. 그래서 요실금 있는 환자들 앞에서는 웃기면 안 돼요. 지려버립니다.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이 아니라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5.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돼요. 요실금이 있다 하더라도 수분 섭취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면역이 높은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5번이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다면은 그게 이제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했죠. 1번은요, 세균에 의해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라 해야 돼요. 2번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된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으니 틀렸죠. 그리고 3번은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두꺼워진다. 2.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정답은 5번.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5번이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결막이 얇아진다. 2번은요,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가 아니라 축소,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각막 반사가
감소해서 안구에 염증이 잘 생긴다라고 했고요. 4.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안구 건조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6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발건조 예방을 위해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바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4번이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번은 발건조 예방을 위해 발가락 사이는 바르시면 안 돼요. 로션은 건조한 곳만 발등, 발 뒤꿈치, 이런 발목 이런 데만 바르시면 되겠네요.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 뜨거운 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5번은요,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습기를 유지하면 안 돼요. 2번하고 5번은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무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좀 걸리면 상처가 나죠. 그러면 또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27번. 좌측 내 손상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갑작스러운 반신마비와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3.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몸 전체가 굳어 엉거주춤한 자세가 된다. 정답은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번이 좌측 내 손상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좌측 내 또 뭐가 있어요? 우측 편마비 있죠. 그리고 언어장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기억력이 저하된다. 뭐 치매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2번은 갑작스러운 반신마비와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이건 좌측뇌가 아니라 소뇌 증상이 되겠어요. 소뇌가 손상됐을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 3번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되뇌 중에 전두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몸 전체가 엉거주춤한 자세. 이거는요, 파킨슨 질환을 설명하고 있네요. 문제 28번. 중뇌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로 행동이 느려지고 안정 시 손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2. 뇌수막염, 3. 뇌졸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파킨슨병이 정답이 되겠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시 손이 떨린다. 이런 거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2.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2번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2번이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2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2번이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다음 온열 질환 중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이상으로 발생한 것은 1. 열탈진, 일사병, 2. 열실신, 3. 열경련, 4. 열사병, 5. 열발진. 정답은 4번 열사병이 정답이 되겠죠. 고온 다습한 환경 이게 열사병의 키워드예요. 이때 체온 조절하는 중추의 어떤 이상으로 열 조절이 잘 안 돼.
열이 막 올라가는 그런 증상, 열사병이고 심하게 되면은 사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열탈진 일사병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더운 날 땀을 너무 많이 흘릴 경우 이렇게 탈진 증상이 있고 또 이 물을 시원한 곳에서 마시면 좀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늘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열실신은 어지럼증 그리고 잠시 동안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걸 우리 열실신이라고 하고요. 열경련 같은 건 근육의 경련이 있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련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요. 근육을 주물러 주거나 하시면 좀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발진은 말 그대로 발진이잖아요. 수포가 막 올라와, 물집 같은 게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열발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피부 박리가 심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점심때 사과 1개와 밥 1공기를 먹음. 5. 소변을 많이 봄. 정답은 4번. 점심때 사과 1개와 밥 1공기를 먹음. 4번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네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문제 33번.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럴 경우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을 지금 감금하고 있다라는 노인 학대에 대한 증표가 되겠죠. 문제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상체를 낮추어 준다. 2. 몸이 차가워지면 전기 매트를 깔아준다. 3.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참아낼 수 있도록 지지한다. 4. 실금 또는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음식 섭취량이 줄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실금 또는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상체를 올려줘서 숨을 좀 편안하게 쉬게 해줘야 됩니다. 2번은 몸이 차가워지면 전기 매트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불을 덮어주는 게 되겠고요. 3번 통증을 호소하면 참아내는 게 아니라 진통제를 처방받아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 음식 섭취량이 줄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라 강제로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35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보기를 보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진으로 생각하고 여러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본다. 이거는 임종 적응 단계 중 어떤 단계인가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은 1번 부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이 나와도 부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노는 뭐죠?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 사람에게나 뭐 불평,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수용은 임종 적응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이며 모든 사람이 수용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뭐 재산 관리라던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시간을 보낸다거나 어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체념한다 이런 표현도 수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울은 이제 슬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타협은 삶이 얼마간이라도 좀 약간 연장되길 희망하며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또 나오면 타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다음 노인 영양 상태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양 부족 위험 요인으로 상처 회복 지연이 있다. 2.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한다. 3. 노인은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 1회 섭취한다.
4. 노인은 음료수를 포함해서 6잔에서 7잔 이상 마신다. 5. 첨가당,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4번. 노인은 음료수를 포함해서 6잔에서 7잔 이상 마신다. 4번이 노인 영양 상태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영양 부족 위험 요인으로 상처 회복 지연은 요인이 아니라 영양 부족 지표가 되겠네요. 위험 요인에 대한 내용이 틀렸고요. 2번은요. 요양보호사는이 틀렸죠. 대상자가 직접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3은 노인은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 1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섭취하게 하고요. 5번은 첨가당, 포화지방은 권장이 아니라 제한한다, 절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37번. 식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작 도움식은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2. 연화 도움식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3. 경구 유동식은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4. 연화 도움식은 갈아서 제공하거나 점도 증진제 첨가하여 제공한다. 5. 경관 유동식은 대상자 입맛에 맞게 따뜻하게 준비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연화 도움식은 갈아서 제공하거나 점도 증진제에 첨가하여 제공한다. 4번이 식사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저작 도움식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해서 1번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연화 도움식이 오히려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거고 또 갈아서 제공한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설명이 1번과 2번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도 음식은 반찬을 잘게 다져서 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 경구 유동식은요.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는 이거는 경관 유동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경구 유동식은 구죠. 입으로 마신대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따뜻하게 준비하여 제공한다 해서 5번의 내용이 3번으로 가야 되고 3번의 이 내용이 경관 유동식으로 돼야 돼서 4번 빼고 설명은 다 틀렸습니다. 문제 38번. 다음 중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르시오. 보기를 보시면요. 몸을 움직인다. 가벼운 산보를 한다.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 놓는다. 식전 입안 헹구기를 실시한다. 자, 여기에서 식욕을 증진하는 방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가나다라. 여기에 보기에 있는 내용 전부가 어때요?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전부 있는 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 풀어보시죠? 우리 컴퓨터 시험 보실 때 문제가 비공개되다 보니 문제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순서 가나다라가 아니라 옳은 거를 다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관을 조절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대상자를 왼쪽으로 눕혀 잘 흘러내려가게 한다. 5. 비관을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정답은 5번. 비관을 반창고로 잘 고정한다. 5번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조절하면 안 되고 잠그고 보고한다, 알린다 라고 해야겠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2번은요.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은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준비한다 해야겠죠. 4번은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눕혀서 역류를 방지하고 잘 흘러내려가게 한다. 4번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40번. 대상자 주사 주입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이동할 때 수액 세트가 당겨지게 한다. 2.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아랫배보다 높게 유지한다. 3.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는다. 4. 주사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1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5.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조절한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는다. 3번이 대상자 주사 주입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주사 주입은 하지 않는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1번은 대상자가 이동할 때 수액 세트가 당겨지지 않게 한다. 2번은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잘 떨어지기 위해서요. 4번은요. 이거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요. 주사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잠그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알린다 해야 되겠죠. 1분에서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는 거는 주사를 제거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5번은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지 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치매 대상자가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에서 먼 곳에 배정한다. 2. 실금을 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식사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강요한다. 4.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하면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뒤처리를 해준다. 정답은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하면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번이 치매 대상자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죠?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 2번은요, 실금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실금하더라도 수분 섭취는 권장해라 라고 했고, 단, 밤에는 야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섭취를 좀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식사 전에는 화장실 다녀오도록 강요한다가 틀렸습니다. 강요는 해서는 안 돼요. 5번은요,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게 한다라고 해서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42번.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사용되는 것은 1, 2, 3, 4, 5 보시고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간이변기가 정답이 되겠죠.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간이변기 보조기구가 되겠고요. 1번은 이동변기, 침상에서 내려올 수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화장실까지 걸어가지 못하죠. 3번은요, 기저귀. 4번은 목욕의자고 5번은 소변주머니가 되겠네요. 문제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양쪽 발의 발가락의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4.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이 이동변기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동변기를 비스듬히 45도로 붙인다 하면 안 되고 빈틈없이 바짝 붙인다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이게 나와 있었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배변하는 동안 중간중간 말을 건다라고 해야겠죠. 2번은요, 변기 앞이 아니라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은 이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양쪽 발에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은 정답. 발가락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발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라고 해야 되고 5번은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놔라 해서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하게 한다가 틀렸죠. 오히려 조금 시끄럽게 해줘서 심리적 안정감이 들도록 하라라고 되었습니다. 문제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 교환을 한다.
2.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3.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4.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2번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창문을 열고 기저귀 교환하는 게 아니라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건요,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열고 하지 않아요. 3번은요,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옆으로, 엎드리게 하여가 틀렸고, 옆으로 눕혀라. 마비된 쪽이 가능하면 위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4번은요,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마사지도 하면 안 되고 연고도 발라주면 안 되고 보고하셔야 되겠죠. 5번은요,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라 면 덮개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 있게 한다. 5.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번이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소변이 새면 안 되죠. 제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잠그고 보고하시면 되겠고. 3번은요. 수분 섭취 제한 안 돼요. 수분 섭취 권장. 4번은 침상에 누워 있을 필요 없고요. 이 소변 주머니가 아랫배 아래로 가게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했고. 5번은요. 배출되지 않으면 교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연결관이 꼬였는지 그리고 소변 주머니가 너무 아랫배보다 높게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라. 막혔으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3. 양치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설득한다. 4. 입안을 닦아주거나 헹구어준다. 5. 청결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치질을 직접 해준다. 정답은 4번. 입안을 닦아주거나 헹구어준다. 4번이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하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죠.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속 거부하면은 그럼 며칠 동안 양치질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서 1번 틀렸고요. 그래서 2번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역시 틀렸죠. 개인위생은 매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3번은요. 양치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설득한다. 중요성을 설명한 것도 치매 대상자가 이해할 리가 없겠고, 가족과 함께 설득도 쉽지가 않겠죠.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이게 양치질 안 한다 해서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입안 헹구기, 입안 닦아주기 이런 것을 해서 구강 청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5번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말은 당연히 틀렸죠. 양치질을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하도록 한다, 습관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2.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5.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5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피 염증이 있으면은 건들지 마시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 감긴다. 이게 아니죠. 따뜻한 시간대에 감기는 게 좋다라고 해서 2번도 틀렸고, 3번 모발 끝이 아니라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이렇게 순서가 잘못됐네요. 4번은요. 머리 감긴 후 귀 속은 닦으면 안 됩니다.
문제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머리를 내려 앙와이 자세에서 시행한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4. 이마는 코 방향으로 닦는다. 5. 코 안과 콧방울을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 5번. 코 안과 콧방울을 깨끗이 닦아낸다. 5번이 대상자 세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 자세에서 시행한다 라고 해야겠죠. 2번은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3번은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얼굴이나 입술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4번은요, 이마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머리카락 쪽으로, 이마는 머리카락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닦아라. 그래서 코 방향은 틀렸네요. 그래서 5번, 코 주변과 코 안은 깨끗이 닦아준다 라고 했으니 5번 빼고 틀렸습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은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2번이 대상자 발 청결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 순서로 닦는다. 5.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아라.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정맥 혈액순환에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1번 배꼽은 시계 방향으로 닦아라. 2번은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3번은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그죠? 3번이 아니라 4번은요. 5번은요. 팔은 어깨에서 손목이 아니라 손목에서 어깨 방향으로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51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볼까요? 마비된 쪽 팔에 소매 끼우기. 수액을 소매 안에서 밖으로 통과시키기. 등 뒤쪽에서 계단식으로 소매 접어놓기. 건강한 쪽 팔에 소매 끼우기. 자, 가나다라 순서, 입히는 순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먼저 마비된 쪽 팔 소매 끼우기. 이게 먼저겠죠. 왜냐면 입힌다라고 했으니 입히는 순서 마비된 쪽 먼저 입마.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겨야겠죠. 등 뒤쪽에 계단식으로 소매 접어놓기 2번. 그리고 나서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수액 처리해주세요. 안에서 밖으로 수액 통과시키기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건강한 쪽 소매 끼우기. 팔에 소매 끼우기 4번 해서 가다나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밤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앉게 한다.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한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자, 왼쪽 편마비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먼저 휠체어 대상자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건강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 오른손으로 휠체어 팔걸이 붙잡고 거기 휠체어에 앉게 한다.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니까 마지막 앉는 장면. 그래서 라다 가나
라다가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를 한번 봐볼까요? 가.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나.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45도 각도로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지지한다. 자, 역시 순서를 잘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은 먼저 휠체어를 대상자 오른쪽에 45도 각도로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나가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어디를 지지해 줘야 되냐?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준다라는 거 있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어디? 왼쪽 무릎을 지지해 준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침대로 넘어갈 겁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 오른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고요. 3번. 그리고 이동되는 장면.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이게 4번. 정답은 날아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는 1. 오른쪽 다리, 오른손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2. 오른손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손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4. 왼손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오른손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손 계단 손잡이, 그 다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이 마지막에서 왼쪽이 마지막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왼쪽 다리가 따라온다. 2. 오른쪽 다리 다음 보행기 다음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가고 오른쪽 다리가 따라온다. 4. 왼쪽 다리 다음 오른쪽 다리 보행기 순으로 가고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간다.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가고 왼쪽 다리가 따라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대상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보다 방 온도를 높인다. 2.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는 80%가 적합하다. 3. 직사광선은 살균 효과가 있어 좋으므로 커튼은 항상 열어둔다. 4.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환기한다. 5.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환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혈압 상승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방 온도는 거의 같게 유지한다 라고 했죠.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 2번은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고요. 3번 이렇게 커튼을 항상 열어놔서 직사광선이 들어오면은 안 좋겠죠. 5번은요. 야간에는 조명을 꺼둔다가 아니라 항상 켜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이나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2. 떡류는 잘게 잘라 먹게 한다. 3.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천천히 식사하게 한다. 4.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를 제공한다. 5.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떡류는 잘게 잘라 먹게 한다. 2번이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밥은 국이나 물에 말아서가 틀렸습니다. 2번은요, 식사 중에 대화 안 되죠. 4번은요,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가 아니라 떠먹는 형태. 5번은 익힌 채소보다 생채소가 아니라 익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2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58번.
복지용구 중에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실금 팬티 안에 방수가 되어 있는 재질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59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5.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치매 가족에게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하기를 통해 도움이 되는 상담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조언 및 정보 제공. 2. 힘 돋우기. 3. 공감. 4. 나 메시지 전달법. 5. 관심 전달. 정답은 2번 힘 돋우기. 2번이 치매 가족에게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하기를 통해 도움이 되는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보면은 힘 내길 수 있겠죠? 격려, 희망을 주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1번. 치매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분이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2.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힌다. 3.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이 있는지 물어본다. 4.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5.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하여 대상자가 옷을 직접 고르게 한다. 정답은 1번 기분이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치매 어르신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입으려 하는 경우 첫 번째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있고요. 두 번째는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2번.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2.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된다. 3.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 4.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말기에 사라진다. 5. 일반적으로 치매 중기에 나타난다. 정답은 1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1번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 이렇게 난폭하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된다가 아니라 초반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보통 6개월 안에 없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오래 지속된다 틀렸고요. 2번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사라진다. 3번은요.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 초기 이 파괴적 행동은 중기가 아니고 말기가 아니고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1번 빼고 다 틀린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1번이 치매 대상자 운동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4번이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치매 어르신인데 이 거울 같은 거는요 가려두는 게 좋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이제 환각 증상으로 인해서 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은요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둡니다. 위험하니까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3번은요 벽에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딱 붙여놔요. 혹시라도 그쪽으로 끼임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5번은요 이런 모기약, 영양제, 양념 그리고 다른 약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놔야 된다. 침상 가까운 곳이 틀렸네요. 문제 65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모든 음식 갈아서 주면 안 되고 3번은요. 식사해야 하는 이유? 치매 대상자에게는 이유 설명은 무조건 땡입니다. 4번은요.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도 안 되고요. 5번은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66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4.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한다. 5.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정답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4번이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뭐가 틀렸죠? 창문을 활짝 열으면 이렇게 배회하신 분이 또 그쪽으로 나가버릴 수 있고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죠. 2번은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죠. 자극을 시키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3번은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 그리고 5번은요. 이불과 베개를 새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본인의 것으로 그대로 주는 게 좋고요. 새 것으로 바꾸는 거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봐볼까요? 대상자가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라고 하네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4.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5.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4번이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시범을 보여서 안심을 시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다음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중 중기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2.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3.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한다. 4.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5.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정답은 3번.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한다. 3번이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중 어디에 해당해요?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초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 5번은요. 말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9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4번이 이렇게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난동을 피울 때는 환기를 시켜주거나 관심을 돌리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성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성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정답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5번이 이렇게 치맥기로 성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상,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이용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국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훈련 이름은 흩어진 낱말로 단어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1. 진압력, 2. 친화력, 3. 관리 능력, 4. 계산력, 5. 공감력. 정답은 3번 관리 능력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흩어진 낱말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나열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라. 그거는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진압력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진압력이 되려면은 시간, 날짜, 계절, 요일 이런 개념이 나오면 되겠고요. 친화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거. 계산력은 어떤 날짜 계산이라든지 숫자가 나와서 덧셈 뺄셈 할 수 있냐 이거죠. 5번은 공감력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감정을 소통하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2.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3.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4.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정답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2번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4번이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 전달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런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 불편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속상해요.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나 전달법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애들이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이때 요양보호사가 공감적 반응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1.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2.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정답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1번이 요양보호사가 공감하는 반응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 이거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편한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겠죠. 2번은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 3번은 다양한 활동이 아니라 한 가지 집중할 수 있게, 4번은요, 빠른 속도 아니고요, 5번도 여러 내용을 말하면 더 주의력 결핍이 있으시니까 집중하기 힘드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보기를 볼까요? 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난 안 먹어. 이때 요양보호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감염성 질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주간의 항결핵 치료를 받고 난 후 돌봄 제공 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3.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4. 오문 기온이 낮아지는 11월과 4월 사이에 발생이 많다. 5. 사면발이는 음모에 서식하여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정답은 5번. 사면발이는 음모에 서식하여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5번이 감염성 질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면발이는 머리니가 이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생식기 부분, 회음부 쪽 털에 서식하는 이제 전염성 기생충이죠. 이게 음모, 털에 서식하여 이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다. 라고 했고요. 1번은 뭐가 틀렸죠? 2주간의 항결핵치를 받고 난 후 돌봄 제공 시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2번은요,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아야 된다. 3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체를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번, 옴은 기온이 낮은 11월과 4월, 이 11월과 4월은 옴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혈압이 저하되어 쓰러져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5. 목이 마르다고 하면 수분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4번이 저혈압 쇼크,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이 나는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 꺼지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꺼지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5번이 우리 출혈이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다음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환자를 바닥이 푹신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다. 2. 손가락이 가슴에 닿도록 한다. 3. 양팔을 쭉 편 상태로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4. 가슴 압박은 분당 80에서 10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5. 약 3에서 4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3번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환자를 바닥이 푹신한 곳이 아니라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고요. 2번은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손가락은 띄워라 했습니다. 깍지를 끼고요. 4번은요,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가슴 깊이는 약 5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문제 푸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 문제들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뻔한 문제들이 아니라 좀 어렵고 집약적인 문제들도 섞어서 준이쌤 채널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더 연구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